이제 교재 56쪽 무효의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무효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처음부터. 이어서 배우지만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무효의 경우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무인법률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다 할 필요 없죠. 이행하기 전이야. 그래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미 이행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부당히 득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히 돌려달라. 이것이 손해배상 그럼 틀려요. 무효인 경우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내버려둬. 이행한 경우는 부당히 득파는 정할 수 있어. 그러나 불법은 임금이 안 되죠. 이거 뭡니까? 도박, 살인자금은 돌려받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인 경우는 안 되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이행 전에는 내버려둬.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되었다면 무효인 경우는 무슨 문제 발생한다고? 부당히 득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지. 이게 뭐라고? 추인정, 추인정. 자, 추인은 어느 경우만 되죠? 상대적 무효만 되죠. 계속 나오겠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상대적 무효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배웠죠? 비진의 표시가 이외적 무효, 허위 표시 무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예 절대적 무효는 추인 불가, 상대적 무효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무효만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불소급이다. 외우실 때는 무효의 추인은 불소급이다. 그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외우시면 되겠고요. 원칙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본다. 추인은 추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을 유효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다. 다시 말해서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 추인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원칙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의 추인은 이거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어느 경우 알고 추인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롭게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비소급적, 소급하지 않습니다. 불소급이다. 어느 경우 알고 추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의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하다. 그때부터 불소급이다. 새롭게 보겠다. 같은 말이죠. 그때부터는 유효하다. 추인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명시묵시 불문한다. 계속 나오죠. 이런 거는. 이런 건 답이 되지 않아요. 추인의 방법은 명시 안 한다. 그럼 다 틀려요. 뭐뭐 뿐이다. 그럼 틀려요. 뭐뭐 뿐이다. 틀리고요. 명시, 묵시, 불문한다. 예외가 있으면 그런 걸 살짝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추인하려면 새로운 요건을 갖춰야 되고, 다만 안 되는 거 있죠. 강행법규 위반, 강요단, 그리고 103조 위반, 그리고 불공정 법률의 등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은 뭐만 추인할 수 있다고요? 상대적 무효만 추인할 수 있고 절대적 무효, 103조 무효 같은 것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겠어? 상대적 무효 두 가지를 외워야 되지. 비진의 표시, 예외적 무효, 허위 표시 무효만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당사자 약적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임의적에 대한 얘기죠. 불소급이라는 것이 남을 해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소급하자. 그건 괜찮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남을 해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103조 위반 같은 것은 합의해도 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제왕조항이라고 했잖아요. 103조가. 그래서 합의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절대적 무효의 경우는 합의가 안 되지만 이렇게 상대적 무효의 경우는 합의해서 추인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급 불소급을 또 한번 정리해 보죠. 강의 특징이 계속 정리하죠. 이런 것이 이제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그리기 귀찮고.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보실 수 있어요. 자꾸 눈으로 보시면서 내용을 익히시기 바라고요. 소급, 불소급 아까 나왔었죠. 상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고 불소급, 비소급, 미래장래요. 무권 대리 추인 소급하고 허가 소급이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적 무효. 도로 나온다 그래서 다음 중 확정 무효가 아닌 것은 두 가지. 무권 대리를 추인하기 전 토지 거래를 하고 허가받기 전을 말합니다. 무권 대리의 추인 전 토지 거래 허가 전을 유동적 무효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있죠.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된 판례고 최근에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서울 허위기재. 예전에 지금은 전문대라는 개념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아마 학점 등이 모자라니까 일부를 위주해서 4년제 대학을 편입한 모양인데 나중에 이 친구의 학점 위주가 발각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에서 학점을 위주해서 대학에 입학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졸업을 무효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심한 거 아니냐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 사건이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하급 학교에서의 학점 등을 위주해서 진학하게 된 경우는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발견되어도 입학이 무효가 되고 졸업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뜻입니다. 2번도 중요한 판례죠. 추인은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데 이미 취소되었다. 그러면 효력이 무효다. 따라서 무효로 추인해야 되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안 된다. 좀 어렵습니다. 2번도 잘 나오는 판례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외우실 때는 제가 빨간 거 취소되었어요. 무효죠? 취소되면 무효고 무효로 추인해야 되지. 이렇게 취소되면 무효고 무효로 추인해야 되지 이미 취소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는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최근 나오는 판례 중에 더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3번 판례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판례지 이게. 그림을 보지 않고 하면 여러분 못 풉니다. 문제 못 풀어요. 이거는 우리보다 상급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 그림을 보세요.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냥 봐서 몰라요. 내용은 좀 이따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허가전입니다.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이라는 친구가 매도인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A에게. 을이라는 친구는요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습니다. B에게. 문제는 갑을 간에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허가 받기도 전에 매도인 지위를 양도하고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와 B는 허가를 받아야 지위가 넘어오느냐? 그게 문제돼요. A와 B는 갑과 을 간의 토지 매매가 허가를 받아야 허가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지위가 넘어오고 허가를 받아야 지위가 넘어오느냐 문제될 때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토지가 매매되고 허가전의 상태거든요. 이 경우는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A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위가 넘어오지만 그러나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은 B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되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서 X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들 그룹에 엑소라는 그룹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전에 갑의 지위가 양도되고 매도인 지위가 양도되고 매수인 지위가 양도된 경우는 매도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A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위가 넘어지만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은 B는 허가를 받아 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괜히 어렵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실 것,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번도 중요하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은 법정에서 할 수 없다고 했죠. 안 됩니다. 법정에서 뭔데? 중도금, 잔금, 미지급 등. 그러나 보세요. 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이 나는 해지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매수인도 계약 금액을 청구금을 해서 토지를 감려버렸다면 확정무효 일종의 합의해제로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효행위 전환을 보시겠습니다. 판례는 가족법의 경우도 인정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이죠. 무인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어. 그랬더라면 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전환은 이런 시험 나오지 않지만요. 무인법률행위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했을 것, 이 간단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무인법률행위가 전환된다. 얘가 중요합니다. 예, 보시죠. 전환 모습 중에서도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요식 분리식은 됩니다. 어려운 거 쉬운 거 돼요. 어려운 거 쉬운 거. 여러분들도 중요시험이 만만치 않잖아요. 처음에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고 그랬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하고 나면 쉬운 건 거제요. 그래서 어려운 거서 쉬운 거 됩니다. 요식행위에서 분리시 형식을 위한다. 거기에서 필요 없다 돼요. 얘가 지상권 설정을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는 등기되거든요. 등기 필요 없고 아직 안 배웠지만 지상권 설정은 등기해야 돼. 등기하지 않은 지상권을 임대차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어음수표는 요식행위죠. 엄격합니다. 어음수표가 무효야. 그렇다 하더라도 차용정사라든지 영수 효력이 있습니다. 영수증. 요즘은 어음수표 보기 어렵죠. 수표도 5만 원짜리 나오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요식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법인데 기억님은 아시면 돼. 기억님. 혼인의 자라는 것은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혼인의 자를 이게 자랑 자식이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 밖에서 낳은 자식을 혼인 중의 자식 출생시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인지 이거는 이제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을 부부 자식으로 인정한 것도 허용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자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친생자와 하나는 양자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 그리고 입양시킨 자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르죠. 남편이 나온 자식이니까 본분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이 밖에서 나온 자식을 혼인중자로 입적은 무효지만 인지 효력 인정하겠다. 키울 수 있어요. 인지. 주로 이제 인지 같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요놈 내 자식 맞다. 그렇게 하는 인지라고 그래요. 허용되고요. 니은의 경우도 문제되죠. 타인의 자식을 자기 친생자 출생식으로 무효입니다. 본인들이 낳지 않은 자식을 자기들이 낳은 자식으로 출생식은 무효거든요. 그래도 입양 효력 인정할 수 있어요. 입양하겠다.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효의 전환입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허용되는 거죠. 자, 3번. 분리식 요식은 안 되고요. 단독행위도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부에서 배우죠. 연착간 승낙, 변경간 승낙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530조, 534조를 배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게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전환 인정되죠. 연착간 승낙과 변경간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하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이거 배운 적이 있죠. 자, 104조는 절대적 무효죠. 그게 추인 안 됩니다. 그러나 전환해 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알박기 사건, 유명한 사건인데요.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청계사 시험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간 낭비죠. 일단 합격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해봐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로스쿨 애들이 변호사 시험 칠 때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은 합격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은 마이너스다. 합격하고 나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는 추인은 안 돼도 전환 안 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알바기 사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에는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취소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